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각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강합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각하느냐의 차이지 바이러스가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훈련받지 않은 보건관리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기지에서 바이러스 감염자를 대하고 그로 인해 외국 여행이나 감염자 접촉 없는 환자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환자가 트라비스 공군기지에 있는 솔라노 카운티 주민이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약 8,000명을 모니터하지만 테스트 기구는 달랑 200여 개뿐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경기 침체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릅니다.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의 하루 하락폭을 경신했고 애플 주식값도 최고치였을 때보다 20%나 내려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자율을 내린들 당장 큰 효과는 없습니다. 공화당이 처음으로 전혀 예기치 않은 경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열릴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를 앞둔 현재 버니 샌더스 후보 캠페인에는 다른 어느 민주당 후보가 넘볼 수 없는 정도의 군중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들에게 깨어나라고 Wake Up America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그 세계적인 상황 그리고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미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것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황, 미국의 이제 대처 방법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알게 모르게 걱정하고 계시던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50개국, 멕시코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퍼질지 모릅니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영국인 사망자도 나왔고 이 영국인 사망자는 일본이요. 그 크루즈 여행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결국은 그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세계 인구의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70%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떠한 형태로든 감염이 된다 하는 마일드이던 아니면 시비어이던 그런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예측 내지는 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커다란 뭐 메르스라든가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그 세계적인 유행병이 있을 때도 뭐 한 16% 정도의 인구는 감염이 됐었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Don't panic please라고 많이 지금 연방질병통제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80%의 사람들은 감염된 사람들은 증상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확장이 될 때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보건당국에서 그냥 집에서 혼자 잘 쉬세요. 회사도 가지 마시고 학교도 가지 마시고 잘 쉬고 먹고 깨끗이 씻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장려를 할 겁니다. 병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80%는 걱정하실 게 없고 그리고 15%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이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 가운데 5%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것이다. 이분들 가운데서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나오는데 이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아직 백신도 없는 그 신종 바이러스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일단 확산이 멈춘
중국을 한번 겪었죠. 이제 중국을 쭉 보고 나니까 중국과 다른 그 세계의 여러 그 상황을 취합해서 이 같은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치사율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뭐 독감으로 숨지는 사람이 몇만 명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감기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치사율이 뭐 0.1% 정도 돼서 6만 명, 최고 6만 9천 명까지 미국에서 한 해에 독감으로 숨지는 사람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독감 0.1%보다는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원래의 그 후베이 지역이요, 우한이 있는 그곳은 인구가 5,900만 명이었는데 치사율이 4% 넘었었죠. 사망률이 2.9%였군요. 4% 아닙니다. 2.9%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900만 명 가운데서 그곳에서 케이스가 이제 6만 5천 케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인구가 13억 인구인데 그 13억 인구 가운데서 뭐 만 케이스가 넘게 이렇게 나왔다고 할 때, 바로 처음에 그 지역, 후베이 지역, 중국 정부가 뭐 의사가 이런 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입 닥쳐라고 그 위협 같은 위협을 했다던가, 그런 때와 달리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아주 그 혹독한 정책을 썼죠. 교통수단도 전부 막고 또 여행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관에 든 쥐처럼 확 가둬 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 후베이 지역, 후안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치사율이 2.9%였는데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0.4%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독감보다는 4배 많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참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중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랑 민주주의 국가랑은 체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뭐 국민들 여행 가지 말아라 하고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같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이게 이미 뭐 남극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구상의 그 곳곳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겪은 국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보건 당국에서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공기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사람은 발을 묶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는. 그래서 뭐 공기나 기타 등등 어떠한 형태로 전염되는지 모르지만 뭐 눈만 봐도 전염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면 국제적인 공유 같은 것도 필요하다. 지금 현재 미국의 질병통제국은 잘하고 있죠. 대통령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제는 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하루 만에 기적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이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하루 만에 기적처럼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믿는 의료 관계자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공화당, 뭐 무당파 당을 가릴 것 없이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다운플레이를 하고 있고, 어제도 그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 쇼를 보니까 정말로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가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가관일 정도로 계속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다운플레이를 하는데, 별거 아니면 정말 좋죠. 그러나 이러한 때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해야지 되니까, 미국 질병통제국에서는 대통령이 다운플레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 웹사이트를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이 sickday가 있잖아요. sickday 콜 같은 것을 직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형태로 계속 뭔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나 50대 미만이신 분들은 괜찮고, 어린이들을 아주 잘 견디고 있고요. 병원 안 가셔도 된다고 하고, 손 잘 씻고 밥 잘 먹고 좀 얼굴 손 잘 만지지 않고 그러시면 된다고 하고, 사업주들 말씀드린 대로 시콜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지금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이제 그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또 그 행사 같은 것은 뭐 줄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스웨덴이든가요, 스위스든가요. 그 두 국가 중에 한 국가는 1,0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완전히 지금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딸이 기침한다고 비행기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홍콩에서는 강아지 테스트를 했더니 이 강아지가 이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란 정부는 지금 그 적어도 7명 그 고위 관계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부통령이 숨졌잖아요. 병원에 들어가고 나서 하루 만에 숨졌는데, 이 이란의 숨진 부통령이 2000년대 초에 교황청, 바티칸 그 대사였던 사람입니다. 교황청,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많은 이벤트를 지금 사람들이 모이니까 취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를 전해드리자면, 전국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씨가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쭉 그 브리핑을 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다. 내년에도 이어진다. 뭐 조금 잠잠했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은 다시 이게 일어나서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충분한 테스트 기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캘리포니아주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내부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보건 관계자인데 본인을 이 보건국의 시니어 관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미국 사람들을 몇백 명씩 몇 번에 걸쳐서 비행기를 태우고 와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뭐 샌디에고 쪽 그리고 북가주 쪽에 뭐 군 기지에 놓고 격리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 당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솔라노 카운티에 있는 타비스 공군 기지에서 이 사람들이 격리됐었을 때 그 격리된 사람들을 담당한 보건 관계자들이 전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기구도 없이 이 사람들을 뭐 그 가운데 확진자도 있었는데 대하면서 뭐 한 사흘인가 나흘 있을 때까지 본인들도 방어를 못한 겁니다. 충분한 뭐 여러 가지 그 방어 기구들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훈련도 없었고 해서 그 확진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 군 기지 병동도 넓지 않겠어요? 여기서만 머물러야지 되는데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 병동을 마구 드나들고 적어도 한 사람은 근처 호텔에서 잔 사람도 있고 집으로 가서 잔 사람도 있고, 바로 그 카운티가 그 솔라노 카운티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51세의 여성이요. 지금 중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중국을 포함해서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고 또 이 감염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감염이 돼서 UC 데이비스 병원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니까 지금 그 솔라노 카운티라든가 또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치료를 받고 하니까 UC 데이비스 인근 이런 데의 주민들이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굉장히 지금 무드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아주 그 시비어한 두려움으로 퍼지면 굉장히 그 미국에 타격이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주에. 그래서 어제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해서 8,400명을 모니터를 한다.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모니터를 하는데 모니터만 하면 뭐합니까?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구가 200개밖에 안 된대요. 200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질병통제국에서 받았겠죠. 아껴서 써야 되니까 테스트를 못하고 증상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이에 오늘 아침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도 이거 확산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도 그 문제, 그래서 말씀드린 이 보건국 관계자가 불만도 접수를 했고요. 불만 접수한 내부 고발자죠. 불만을 접수를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좀
너무 크게 벌리지 말았으면, 이럴 때 이제 whitewash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캘리포니아주에서 양성 반응 나온 사람이 33명이라는데 8,400명 모니터 해봐야 기구가 200개밖에 없다는 건 말씀드리고, 식품의약국에서도 우리 미국 지금 마스크 같은 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요한 전염병 같은 것이 확 그 퍼질 때는 뭐 커뮤니티, 이렇게 그 무슨 카운티였었죠? 그 솔라노 카운티처럼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스프레드 된다던가, 아니면 의사, 간호사, 그 밖에 뭐 테크니션,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량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하루 전에 임명을 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르로서 회의를 주재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뭐 워낙에 뭐 의료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HIV 바이러스 그때 한창이었을 때 이 사람이 인디아나주의 주지사였는데, 그 당시에 보건 관계자들이 그 바늘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바늘을 그 의료용 바늘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고 한 번 사용하고 버리고, 지금은 뭐 양의 한의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된다고 엄청나게 의료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을 때도 그 인디아나주의 주지사였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거 아니라고 반대를 끝까지 하다가 한 2개월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부작용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는 또 두 가지는 지금 미국의 그 질병통제국이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약 20% 정도 작게 잡아서 그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리고 또 세계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돈도 이건 더 많이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서로 공조하고 하는데, 비상사태잖아요. 세계적인 비상사태에서 미국이 어떠한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하는데 조금 그 전보다는 그게 좀 떨어졌다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오늘 그 다음 주 그 잡지인데요. 저는 인터넷에서 이제 잠깐 봤습니다. 뉴요커가 커버를 참 그 뉴스가 될 정도로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뉴요커의 커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인데요. 지금 마스크잖아요. 마스크. 그 마스크가 소용이 되든 소용이 되지 않든 마스크가 핫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입에 한 게 아니라 입은 벌리고 있고요. 마스크를 눈에다가 씌워버렸습니다. 그게 뉴요커의 커버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것이 미국에 괜찮아.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It's going to disappear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one day it's like a miracle. It will disappear.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좋아지기 전에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라지고 말 거야. We will see what happens. Nobody really knows.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자.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북한 문제 2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는 미러클, 미국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본다는 거죠. 현상을. 질병통제국이나 아니면 보건국의 그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애틀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가 문을 닫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백악관의 비서실장의 경우도 이제 사태를 지켜보다가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 문을 닫아야지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이런 때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NPR 방송의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무슨 스테이션 같은 것을 임시로 만들어놔서 원하면은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결과가 금방 나오고 한다는 것을 뭐 부럽다 하는 식으로 미국의 NPR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200개 테스트 기구가 있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뭐 그래도 조금 선거 얘기 전해드려야지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뉴스가 좀 나왔네요. 공화당이 경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걱정하게 됐다 하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께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이 점점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적응하고 빨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해줘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즐기셔야죠. 네. 자, 내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글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얼만큼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 TV라든가 유튜브 또 저희 방송에 다시 듣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예비선거 하는데요. 공화당이시던 민주당이시던 꼭 예비선거에 참여를 하시고요. 내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도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버지니아 주에서 유세를 하는데 보니까 정말 많이 몰리더군요. 정말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사람들에게 마이클 블룸버그는 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거 유세에 나오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투표율도 높이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그런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는 대학교 토론 챔피언이 대통령직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인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지 기반에서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그룹에서의 우려는 또 대단합니다. 막상막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더스 후보의 특징이 본인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도 그가 정말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매체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매체들이 샌더스에게 조금 유리하게 보도를 하고요. 샌더스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쉽게 하자 하는 게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싫으니까 샌더스 후보보다는 이제 다른 후보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혐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도 못지않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 그가 후보가 되면은 또 상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샌더스 괜찮아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나면 저 소셜리스트를 넘어서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샌더스에게 공산주의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버니 샌더스 후보가 그렇게 나쁜 후보는 아닐 수 있어. 4분의 3 정도가 그런 생각을 아니야가 아니라 그렇게 나쁜 후보가 아닐 수도 있어. 이때의 나쁜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포커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지 못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수도 있어 라고 4분의 3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샌더스 후보의 경우는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하기는 이 신문은 경제 중심의 신문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굉장히 잘 꿰뚫어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샌더스의 주장은 스칸디나비아식은 오히려 사회적 민주주의죠.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다.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도 회사의 결정권을 존중을 하죠. 회사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다만 그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회사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을 것이야.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야. 이런 형태로 국가가 모든 것을 리드해 나가는 데 비해서 샌더스는 미국 자본주의는 글러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칼을 들고 이것을 도려내야지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가장 좀 확실한 예로는
회사의 그 이익의 20%는 직원에게 줘야지 된다. 지금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연방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을 하도록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의 지출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겠다는 건데, 그 2배를 늘리는데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애매한 거죠. 대학을 무료로 공부를 시킨다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샌더스 후보가 자신이 그 윤리적으로 너무나 올바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올바름이 빈곤을 없애기고 또 헬스케어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주기 위해서 민간보험을 그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억만장자를 앞으로 15년 이내에 반으로 줄인다. 억만장자 숫자를. 억만장자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하나 조금 새롭고도 이제 그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 아마 지난 그 10번의 그 민주당 후보 토론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본인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득권으로서의 하는 일이다. 기득권적인 음모.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기득권 음모, 뭐 그 딥 스테이트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득권이 하는 것이라는 음모. 그리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게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뭘 잘 몰라서 혼돈하는 거야. 이런 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헬스케어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드는데 어디서 마련하겠는가 했더니 사회자에게 시간이 몇 시간 있나? 뭐 이렇게 그 물어봤던 거죠. 했을 때 조 바이든이 그게 문제야. 그렇게 복잡한 게 문제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의회에서 어떻게 보험회사를, 민간보험회사를 다 없애고 이제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의회를 설득시키는가? 이것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샌더스 후보의 답이 그 캠페인을 하겠다. 랠리를 하겠다. 연방 상원 의원들이, 왜냐하면 뭐 하원을 거쳐서 상원을 가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 연방 상원 의원들이 완전히 손들 때까지 연방 상원 의원들이 이 민간 보험회사를 다 없애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그 헬스케어를 만든다고 할 때까지 내가 전국적으로 끝까지 랠리를 이어가겠다 하는 게 이 버니 샌더스 후보의 그 답이라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이슈로 그 건강 문제로 전국적인 그 시위를 그 주도를 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차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조차 좌절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파는 계속 저 사회주의 귀신이야, 귀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것을 그 씌울 테고 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 샌더스의 대결로 가게 된다면 앞에 현직 대통령은 부패와 분열과 우파 인기 영합주의자, 법과 헌법을 무시해가면서 그런 사람과 현직 대통령과 또 다른 이 버니 샌더스 역시 분열되고, 민주당 내부도 분열하고 뭐 국가도 분열된다는 얘기예요. 좌파 인기 영합, 의회에서 결국 통과되지도 않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억만장자는 다 나쁘다고 말하는 이런 극과 극의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Wake up America, 이게 이제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을 보면 조금 지금 그림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데, 낸시 펠로시는 이미 뭐 본인은 보관이 있겠죠. 낸시 펠로시가 버니 샌더스를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본인의 지역구가 그 샌프란시스코 진보적인 곳이라 하더라도 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금은 쫙 차고 올라가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 그 버니 샌더스의 이런 그 차오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그 냉정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일 예비선거에서도 뭐 버니 샌더스가 잘하겠죠.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조 바이든이 이기느냐, 아니 이 조 바이든이 큰 표 차이로 이기느냐, 아니면 작은 표 차이로 이기느냐. 그리고 넘버 2는
바이든을 샌더스가 누르는가? 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제 탐 스테이어 같은 경우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투자를 많이 했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여기서 내가 1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슈퍼 튜스데이에서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이겨도 심지어는 매사추세츠에서도 지금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잖아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와 어떤 정치적인 그 그림은 비슷한데 여기서도 지금 버니 샌더스에게 조금 그 뒤처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3월 3일에도 이길 것은 당연한데 이게 위너 테이크스 올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 숫자를 나눠 가지니까 3월 3일이 끝나도 누구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더군다나 민주당의 기득권들이 샌더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가 지난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부통령 후보로 한번 띄워본 것 같더니 이번에는 또 앤드류 양 아직까지가 아니네요.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혼돈할 뻔했습니다. 이제 나는 계산을 하니까 안 나온다 하고 그 사퇴를 한 앤드류 양을 부통령 후보로 그 하는 것을 접촉을 이것은 아마 해봤는가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오해를 말씀드리겠는데. 모닝 컨설트가 조사를 했더니 민주당 유권자의 26%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클 블룸버그를 공식 지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 TV 그 광고에서 오바마하고 같이 있는 것을 많이 내보내고 원래 근데 친하기는 하다니까요. 두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는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을 공식 지지한 줄 알고 있고 40%만 오바마가 아무도 안 했지 오바마가 그냥 예비선거는 두고 본대 이렇게 올바른 답을 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더군다나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밖에 안 되고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것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조사를 한 거네요. 잠시 뒤에 앞으로 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쯤이면 대강의 그림은 나오거든요. 세계적인 그림, 미국의 그림, 그리고 이 그림에 따라서 공화당이 걱정을 하고 있는 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3월 3일 슈퍼 튜스데이를 겨냥해서 그 전에 그 한인타운에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이미 3월 3일도 3일이지만 우편 투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다르네요. 보통 광고가 이제 30초짜리를 많이 하는데 1분짜리 광고를 하고 있군요. 세계 그 경제가 이 코비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한정이 돼서 뭐 꼭 중국의 경제만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고 해서 중국의 특히 이제 그 후안 지역이 어떤 인더스트리얼 그런 허브 같은 데니까 거기서 공급 같은 것을 잘 받지 못해서 영향을 받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건 다른 나라로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지금 그 세계 경제 악화 같은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어제 1200포인트 내려갔죠. 지금도 오늘도 뭐 나스닥이 뭐 40몇 포인트, S&P 500도 40포인트, 다우지수도 지금 몇 포인트인가요? 다우지수 나오려고 하는데 왜 또 딱 그 사라집니까? 다우지수도 굉장히 많이 어제 1200포인트였는데 오늘도 뭐 700포인트, 800포인트 이 정도까지 계속 내려갔거든요. 지금 뭐 47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에 얼마나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역사상 하루 그 내려간 폭으로 최고를 기록하고도 오늘도 지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약하고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에도 경제가 약했기 때문에 이로써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전부 뭐 다우지수, S&P, 뭐 나스닥 컴파짓 뭐 4몇 퍼센트, 4.4, 4.6 이 정도가 평균으로 내려갔고 팔자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끝이 아니라 팔자가 시작됐다. 현재로서는 애플 주식이 최고치였을 때보다 20%가 내려갔다고 하니까 불과 얼마 전에 뭐 애플이 뭐가 좋아서 수익이 좋아서 이렇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네요. 심지어는 뭐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한 어떤 그 경제 전문가, 뭐 골드만삭스도 그런 전망 내놓고요. 2008년이 우리가 그 경기 불황이었었잖아요. Too big to fail 해서 정부가 막 그 큰 기업, 자동차 기업들의 돈도 주고, 그게 아들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그때보다도 경기가 더 침체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중국에서 한국, 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다음에 이란에서 지도상으로 이태리까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란에서 이태리로,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뭐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여기까지 올 때, 이건 세계적인 것이구나 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가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토론을 잘못해서 주식시장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만의 주장이지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유럽이나 아시아나 지금 전부 내려가고 있잖아요. 미국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무슨 크루즈라든가 카지노라든가 호텔 산업은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내려야지 된다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심리적으로는 고통을 조금 줄여주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곧 경제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영되려면 뭐 1년이라든가 최소한 뭐 6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해라 하는 거니까, 아마 이 정도 되면은 4월 달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릴 확률이 더 어제보다 오늘 높아졌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런 것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기는 아주 멋진 두 번째 세금 감면과 함께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알칸소라든가 뭐 여러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지 되고, 돈이 얼마가 들던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뭐 테스트 기구, 또 무슨 약 같은 거, 백신이 안 나왔으면 대체할 수 있는 약 같은 것이라도 빨리 만들어야지 된다.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존 보즈맨 같은 알칸소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라든가요. 또 다른 의원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은 뭐 25억 달러 달라고 하는데, 공화당의 다른 의원은 한 40억 달러 주겠다고 하고 안을 내놓는 거죠. 민주당은 85억 달러는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계 경제가 이미 슬로우해져서 1, 4분기에 1.9%밖에 안 될 것 같다. 뭐 경기 성장률이 높은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큰 나라는 뭐 2% 되면 되지만, 다른 나라는 더 그것보다 훨씬 배 이상 되는 나라, 이런 게 없이 1.9% 될 것이다. 세계 다른 나라의 경기 성장이 수축되거나 마이너스거나 일단 정지를 하고 나면 미국도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 공급 체인이라든가 중국의 그런 것에서 완전히 이제 확실치 않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여름에 그 관광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기업의 그 1년치 이윤이 이번 사태로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공화당까지 걱정하는 이런 정도가 됐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정말로. 무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요. 미국에서도 오늘 아침에 미주 한국일보를 보니까 대구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져서 사람들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미국에서도 일부에서는 학급을 나눈답니다. 가능하면 스몰 그룹으로 학생들을 공부를 하게 하고, 책상을 바꿔서 간격을 어떤 교육부는 한 그 3피트 정도는 떨어지게 의무적으로 하고요. 2001
2000 몇 년도였었죠. 2009년이네요. 조류독감 같은 것 있었을 때도 미국에서 한 100군데 이상 학교가 문을 닫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깨끗해야죠. 내 책상도 깨끗하고 뭐 집도 깨끗하고 사무실도 깨끗하고 백신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뉴스가 가려졌는데 플라치도 도밍고가 사실은 2주일 전에 이제 본인이 했었던 여성, 프리마돈나가 되고 싶었던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지금 뭐 몇 명이죠? 25명 정도 되나요? 내가 그렇게 플라치도 도밍고가 우리들에게는 그 당시 나에게는 신이었다. 그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프리마돈나는커녕 일자리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죠. 2주일 전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제 그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 내 책임이다 하고는 또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었거든.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들을 아무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수요일 날 또 다른 여성이 또 나왔고요. 결국은 스페인의 최고 예술 관계자가 젊은이들 트레인하는 트레이너 프로그램에서 플라치도 도밍고의 이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플라치도 도밍고가 고향인 스페인에서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LA 오페라의 경우는 플라치도 도밍고 없으면 신과 같아서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거대한 인물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가 더 잘해야지. 돈도 더 많이 투자하고요. 좋은 작품 가지고 오고 또 뭐 새로운 사람도 발굴을 하고 해서 뭐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LA 필에 갔었는데요. 구스타프 두다멜이 이제 미국 작곡가와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랬습니다. 미국 작곡가와 이제 신세계 교향곡 드보르작의 어제는 이제 심포니 9이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연주하는데 어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작곡가와 드보르작이라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에 잘 보여야 되기도 했고 또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의 작품은 앞에는 서정적이라서 자연적이라서 좋았는데 편안하고 드보르작의 작품은 목요일 날도 2개를 같이 들었고 어제도 이제 2개를 다른 심포니를 같이 들었는데 다르더군요. 제가 이민자인 여러분도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제가 돌아올 때 조용필 씨의 꿈을 들으면서 왔다니까는요. 조용필 씨의 꿈, 고향을 떠나서 그 힘든 생활을 하는요. 즐겁게 주말 보내세요.